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여야 동료원 여러분,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서울 은평구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대통령 임기 134일째입니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국민적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기를 방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과 주례회동하시면서 취임 100일 취임사에 대해서도 논의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취임 100일 회견에서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하셨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반성과 사과는 없고 자화자찬만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대통령께서 그 취임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러한 정책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도 하고 또 그 제자리에 제대로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취임 초반에 이렇게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즈음에 대통령의 100일 취임이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은 적어도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 입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여러 나라의 외교관으로 근무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그 100일이나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지지율이 낮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은 사실 못 봤습니다. 그 지지율 낮은 이유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인사 참사도 있고 재난 대응에 대한 참사도 있고 외교 참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각이나 또 대통령이나 충분히 열심히 차분하게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한다면 저는 그것은 국민들께서 알아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신념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의 이런 답변이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답변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거는 진심이죠. 예,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씀 자주 하십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말하자면 국민들이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따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인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시냐고요? 그 이유를 네. 말씀해 달라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가졌던 정권 초기 또 취임 때 가졌었던 그런 어떤 희망이나 또는 기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습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 경제도 예, 아까 서영교 의원 네. 질문에서 말씀하셨고 훨씬 좀 생각보다 어렵고요. 저희는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과거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그 원인을 알고 있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매일매일 닥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가 애써 외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인사참사입니다. 인사실패. 인정 안 하십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이렇게 인사참사라고 얘기할까요?
국민들의 생각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총리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은 너무 이렇게 겉돌고 국민 마음을 못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셔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 같은 데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을 해보자 이래서 사람들도 좀 바꾸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쇄신의 출발은 자성이죠. 반성이고 그 지점이 있어야 쇄신할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도 그래야 새롭게 봐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리처럼 그렇게 계속 하나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인사 참사가 핵심이라는 국민들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다. 총리께서는 인수위 시절 강요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헌법에 의한 인사제청권 명실상부하게 행사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원칙은 대통령 말씀처럼 능력과 인품 맞습니까? 네, 그걸 제 1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총리께서 제청한 장관 후보자 누구입니까?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박순애 전 부총리도 추천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교육 분야에 대한 아무래도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딴 분들이 많이 추천하시는 거를 같이 옆에서 거들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들기만 했다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제청권을 누구에게 넘겼다는 겁니까? 그런 인사에 대한 추천은 여러 군데에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도 검토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결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제청권을 박순애 전 부총리에 대해서 행사하셨습니까? 그럼 마지막에는 당연히 제가 제청권을 행사를 해야죠. 그러면 그 제청권이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려줬다고 권한만 빌려줬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처를 누가 잘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맨 먼저 검토를 하는 사항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런 그 검증을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요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장 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검증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또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검증 때문에 본인은 안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리 말씀 종합하면은 굉장히 박순애 전 부총리에 대한 제청권은 형식적으로 행사가 된 것이네요. 아니 제가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능력과 인품,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즘 음주운전 징계받으면 학교 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규정을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교장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학교 교장이 될 수 없습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를 봅시다. 만취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거는 일정한 사법 절차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일종의 결정을 받았던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학교장들도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교장 임명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 이게 주어져 가지고 좀 용서를 받고 좀 그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거는 당연히 총리님, 할 수 있겠죠. 올해 1월 1일부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학교 교장이 안 된다니까요? 못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절차를 밟으면서 자기의 잘못이 면탈이 되는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참 어려운 답변을 하시네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면 대통령 말씀처럼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걸 따져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가벌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러한 사법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받았다면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뭐 납득을 할 만한 거면은 납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박순애 전 부총리의 음주운전 전력 만취한 거를 인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항상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제가 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의원님께서- 음주 전력은 어떻게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은 뭐 의원님의 생각이십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법 절차를 겪으면서 어떻게 판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하나의 그런 결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 것이 정확한 국민의 눈높이인가 하는 것에 대한 뭐 이견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국민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런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총리의 입장은 뭡니까? 교장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임용이 안 되는데. 저는 그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거라면 국민들의 수준도 그러한 법적인 그러한 결정을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거는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과 또 뭐 또 딴 사안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는 좀 더 중요하고 어디에서는 법적인 그런 판단과 좀 같이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인사재청권에서 이렇게 참사를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대통령 말씀처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는 말, 거기에 어울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였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임명됐던 장관님들도 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명된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비교가 적절했는지와 그렇게 박순애 전 부총리는 훌륭한 분이었냐 이런 말입니다. 총리께서 직접 어쨌든 재청권 행사한 낙마한 부총리 아닙니까? 글쎄요, 뭐 비교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데 있어서 비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의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 눈높이를 거기에 말씀하시면 이것이 정말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법적으로 이거를 판단해야 될 때는 법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을 때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두 개가 완전히 대체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이 대정부 질문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총리께서 상당히 말장난에 능하시다고 평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 잘 못합니다. 그러세요? 대통령은 박 전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평가하셨는데 만 5세 입학이 핵심 국정과제였습니까? 그거는 비교적 저희가 장관의 어떤 고유한 정책과 권한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 정부의 하나의 그 내각 책임제라 할까요? 강요 책임제라 할까요? 또는 뭐 책임 총리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을 하고 그분이 임명이 됐고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면 가능한 한 그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밀어줘야지 이거를 너무나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이런 데가 깊게 개입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거는 뭐 과거 정부에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내각 운영의 방법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그 어렵게 그렇게 임명이 된
강요들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그런 청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좀 많은 권한과 책임과 또 예산의 어떤 사용권과 이런 것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권한을 끝까지 줘서 밀어붙이시지 왜 중간에 철회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그 문제가 된 그런 취약 아동 연령 인하의 문제 바로 그 뒤에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한 8줄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국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고 학부형들의 원하는 사항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국가교육위원회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이해와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보다는 말하자면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걸로 그거는 그 장관이 아니고 그 윗선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리께서 얼마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빙빙빙 돌리는지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만 5세 입학이 핵심 국정 과제였느냐?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도 아니었고 인수위에서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핵심 국정 과제였냐고 물었는데 총리는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거는 그 장관님의 핵심 과제고 그러면은 핵심 국정 과제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기계적으로 어디에 있으니까 그것이 핵심이고 아니다. 그거는 저는 조금씩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고 학부모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런 핵심 국정 과제라면 대통령의 국정 과제였다라면 저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여론 수렴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을 무슨 장관 개인의 과제였다라고 그렇게 치부해서 이렇게 넘어가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적인 그런 그 절차가 더 있었으면은 훨씬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수용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를 설명은 했지만 그것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잘 이해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형식적이나마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형식적이나마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원래 행정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내공이 있으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육에 관한 내공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낙마를 이렇게 쉽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항상 대통령이나 총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정책이 제기가 됐을 때 이것을 국민의 수용성이나 이런 그 가능성 같은 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육의 그거는 전문가라고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던졌을까요? 교육 전문가라면? 아니 사전적인 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이 정책 자체가 과거에도 벌써 몇 번 논의가 된 전 정권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전혀 하늘에서 떨어진 정책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시절에도 이게 한번 나왔었고 또 그 전 정부에서도 또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전적으로 더 좀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 자체가 완전히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 5세 입학이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거기에서 세워진 핵심 국정 과제였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국정 과제였습니까? 아니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기계적으로 보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정 과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중요한 정책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한 그 확신과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걸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또 아주 뭐 도외시하고 배관시하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의원을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총리께 질문했던 것은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였냐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건데 왜 이렇게 말을 빌빌 돌리시면서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 정책을 내걸었을 때 그때까지는 우리의 국가의 중요 국정 과제로서는 일종의 결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도덕성은 파탄입니다. 교육은 비전문가인 사람을 결국 교육부총리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게 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밑바닥으로까지 끌어내린 원인 중에 아니겠습니까? 이 정말 국민의 76%가 학제 개편을 반대했어요. 이런 인사가 이 대통령 국정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총리는 이걸 인정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정책이 취지와 그 목표는 좋지만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취약 연령 인하 문제도 우리 어린 아이들의 어떤 성장의 하나의 정도라든지 또 그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않은 사람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거를 국가적인 책임으로 빨리 흡수를 해가지고 같은 운동장에서 이 어린애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교육을 전공하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무대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용성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데에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총리께서도 무대뽀로 추진됐던 그 정책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네요. 아니 조금 좀 부족했죠. 네, 방금 무대뽀로 추진했다고 네,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사전적인 설득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장관 공석이 100일이 넘었죠? 118일입니다. 네, 그랬을 겁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입니까? 인사 실패 때문입니까? 좋은 사람을 고르질 못했습니다.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거 인정하신 거네요? 모두가 이렇게 수용할 만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수용할 만한 그런 사람을 고르지 못한 거죠. 복지부 장관 인사 제청권은 제대로 행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또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형식적으로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는 일단 지명이 돼 있습니다. 좀 국회에서 잘 좀 그러네요.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참 문제가 많은 모양이던데. 네. 그 김승희 후보자 지명 당시에 제가 총리께 전화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빠 찬스 정호영 후보를 다시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김승희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 국정감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라고 발언해서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하셨습니까? 제청하셨습니까? 저는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검증을 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국무위원 후보자를. 잘 아시겠지만 그냥 대충 국민의힘 출신이면 다 장관 후보자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 중에 일부를 좀 제가 직접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검증 과정에서 총리는 패싱입니까? 네, 자료를 나중에 같이 놓고 검토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 발언을 일으켜서 국감 파행시켰다는 건 누락돼 있던가요? 저는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인사검증해가지고 이 인사 참사가 계속될 텐데 어떻게 총리로서의 제청권자로서 역할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워낙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언론의 검증이라든지 우리 국회의 검증이라는 절차도 다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해서 저희가 뭐 조금 더 여기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좀 더 여러 가지 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를 믿지 마시고요. 스스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좋은 후보를 보내십시오. 이게 뭡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네, 좋은 사람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 아니다 하셨는데 김승희 후보자 빈틈없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본인이 사퇴를 했으니까요. 뭐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말 돌리지 마세요. 빈틈없이 준비한 사람 맞습니까? 김성희 예. 후보자가 했다는 네. 겁니까? 김승희 아니면 후보자요. 본인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고. 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으면 바로 이분은 정치 자금 유용해가지고 고발될 뿐이었어요. 지금 검찰 남부지검에서 정치 자금 유용으로 기소한 거 알고 계시죠? 저는 뭐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런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는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가 대통령님 하신 말씀까지 일일이 다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금의 얘기만 가지고서 적절한 발언이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대통령께서 정확히 어떤 워딩을 가지고 제가 방금 2번씩 불러드렸잖아요. 네.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빈틈 없는 사람을 발탁했다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발탁하는 과정이 빈틈이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나요? 참 총리님 네.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인사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자기 의사로 주위에 부담을 드리기 싫다 해서 관두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국민들 앞에 그 유감을 혹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죠. 제가 기억을 없어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여기 법정이 아니잖아요. 기억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없어요. 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뭘 확인합니까? 아니 제가 또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서 총리께 거짓말하겠습니까? 네, 그럼 뭐 거짓이 아니시라면 그렇겠죠. 그럼요. 하신 적이 없어요. 재청권자로서 책임 총리로서 인사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국민 여론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직언하신 적 있습니까? 네, 합니다. 있습니까? 네, 합니다. 어느 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특정인을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총리의 이런 직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무시하고 있다는 건가요? 들으시죠. 듣는데 듣기만 하는 거죠? 들으시고 또 생각을 하시고 또 결정도 하시고 그러시죠.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이 그 인사 참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총리의 그런 직언이라는 게 대통령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직언인 거 아닙니까? 허언 아니에요?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 그거를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장관 후보자부터 부총리까지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있습니다. 총리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 인사 실패에 대해서 총리로서 책임 총리로서 재청권자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이 되지 못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관두신 것에 대해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청권자로서 책임은 없습니까? 그 상황이 유감스러운 건 알겠고요. 이 사람들을 직접 발탁을 하셨든 형식적으로 사인만 했든 재청권자로서 책임 총리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요?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면서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죄송한 거죠. 좀 그럼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아시겠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도 검찰 출신이 맡을 거라는 농담이 회자된 적이 있답니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너무 사람들을 외견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 검찰 편중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총리 비서실장이 검사 출신인데 총리께서 직접 발탁한 인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 박 검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어떻게 발탁했습니까? 꼭 아는 사람을 발탁을 하는 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요청을 한 거죠. 아, 대통령께요? 아니요, 인사를 담당하는 분한테. 인사 담당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거는 밝혀드릴 수 없죠, 제가. 아, 그래요? 네. 총리가 국정에 관한 사안인데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누구라는 특정인을 지명하지 않고 저는- 검사 출신을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검사 출신이나 특정인을 지명하지 않았고요. 지금 비서실장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광범위한 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풀을 가진 분이 저한테 몇 사람을 소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선정을 한 것이 지금의 비서실장입니다. 검사를 요청한 건 아니었죠? 네, 아닙니다. 필요하면 또 하겠다는 대통령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를 또 검사 임명.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걸 어떻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검사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능력으로서 보여야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임명한 사람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거는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잘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오늘 총리의 답변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인사 참사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과도 못합니다. 내각 통화라는 총리부터 이러니 이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지 참으로